안녕하세요. 태고쌤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네. 이거 공차 정리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도면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혹시라도 제가 틀린 게 있을 수 있어서, 이것도 참고하고 저것도 참고하고, 뭐,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제 욕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잘못된 정보를 드리는 것보다 정말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찾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됐고요. 어떻게든 만들었습니다. 표를. 그래서 이거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자, 제가 이제 한글로 작성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블로그에 올라갈 때는 세로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세로로 올라가서 아마 조금 보시기에는 조금 작으실 수 있는데 확대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공차들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도면이 여러분들은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 어떤 도면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를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도면을 선정을 했습니다. 가장 원리라든지 그 구조라든지 이런 게 좀 뭐 범용이라 그래야 되나요? 모든 게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고 저기에도 적용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을 좀 선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선정한 부품 외에 다른 형태의 부품이 있다면 당연히 공차들은 바뀝니다. 그래서 공차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넣는 방향이라든지 그 데이터 위치라든지 기아 공차에 부여하는 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기초를 잡으시거나 공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부품들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런 부품들을 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는 공차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요. 제가 인강 중에 보면 이제 설명하다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이제 부품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하는 것들은 이제 시험을 위한 부품이기 때문에 딱 지정을 해드릴게요. 여기에는 뭐, 여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정된 내용이 여기 이제 표로 돼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인터넷을 돌아다녀도 이렇게까지 해놓은 데는 없을 거예요. 네, 정말 제가 봐도 미쳤다라고 셀 정도까지 해놓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표 하나일 수도 있는데 내용이 인강 한번 보시면 잘 아실 거고 나중에 이것도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공차가 들어가고 막 이럴 때 요것도 이제 자료로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학습 자료로도 저도 활용을 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걸 받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배우러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는 기존에 이제 인벤트 교재 있지 않습니까? 인벤트 교재가 좀 간략하게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벤트 교재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조립도라든지 각종 도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책이 올해 2019년도 3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새롭게 나온 책인데 여기에 이제 도면 내용이 많아서 이거에 대한 조립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책 한 권 정도는 구매를 하셔서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나 뭐 메카피아 교재들도 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동영상 강의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근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한 번에 다 녹화를 하고요. 그게 아니면 시간이 많이 길어진다 그러면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제 블로그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이제 요 내용이거든요. 동력이랑 편심을 이렇게 같이 묶어 놨습니다. 같이 묶어 놨고 이제 모든 부품을 여기에다가 이제 대표적인 부품이죠. 이 부품을 이제 여기다 이제 넣어 놨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자, 이제 본체부터 하면 너무 복잡해요. 본체부터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처음에 이제
머리를 조금 워밍업하는 개념으로 이제 링크나 슬라이드부터 해서 쭉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갈게요. 위에서 내려오면 너무 여기에서 진을 다 빼버리니까 밑에서부터 간단한 것부터 해서 쭉 올라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나 슬라이드는 편심 왕복 장치에 들어가는 부품들이에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편심 왕복 장치 가장 대표적으로 웬만한 부품들이 다 적용된 도면입니다. 편심 왕복 장치에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슬라이드가 이렇게 그냥 밑으로 내려와 갖고 여기 중간에 스프링 끼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이제 그냥 이렇게 쭉 내려와서 밑에 이제 면으로 원통으로 되어 있어서 편심축에 이렇게 맞닿는 것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개 중에서 구조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설명할 게 이제 좀 폭넓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근데 이제 도면 보시거나 이제 여러분들 책에 있는 해답도 보시거나 막 이러시면 그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도면이라도 이건 왜 이렇지? 저거는 왜 이렇게 또 틀리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개념을 정리해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일반 그 시중에서 파는 책자들은 소비자가 책의 틀린 부분을 찾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오타 있잖아요. 오타는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책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지 문제가 되어 있는지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쓰는 책이나 교재들은 찾을 수가 있어요. 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K수 규격집 때문에 그래요. K수 규격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고 틀리고가 딱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 유튜브에 보면 인강을 들으시고 밑에다가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 이 부분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 부분들을 그분이 보시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거죠. 이 부분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틀린 거 딱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느끼는 거지만 제가 모르던 부분들도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책 틀린 것 같습니다. 하고 찾아내요.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보다가 너무 내용이 틀려가지고 제가 교재를 바꿔버린 적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수업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바꿔버린 적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메카피아 교재를 참 좋아하는 게 그나마 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재를 쓰는 겁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도 이제 이 정도로 볼 능력이 되네, 이 정도까지 내가 찾아내서 이런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네, 실력이 이만큼 올라왔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면 못 찾아요. 근데 알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그런 거 찾으시는 것도 일종의 재미라고 볼 수 있죠. 자, 일단 뭐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링크, 여기 있는 링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링크부터 편심 왕복 장치의 링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편심 왕복 장치 도면이 있습니다. 이제 요 도면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부품이 가급적 많이 들어가고 기능이 다양한 요런 것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링크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표현하고자 하는 링크죠. 요 부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링크인데, 자, 링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의 끼워 맞춤이 이렇게 발생해 있고요. 그리고 핀에 대한 끼워 맞춤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위에 슬라이드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끼워 맞춤이 발생합니다. 총 3군데 끼워 맞춤이 있죠. 그리고 추가적인 끼워 맞춤은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양쪽의 카라에 의한 끼워 맞춤도 발생을 하네요. 자, 이렇게 이제 몇 가지의 끼워 맞춤이 있는데, 우선
끼워 맞춤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기하 공차를 잡아나가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데이텀을 잡기 위해서 편하고요. 평행이동 공차할 때 제가 링크는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자세히 보셨다면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또 이해를 하실 거고요. 일단 링크에 기하학적인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데이텀을 줘야 되는데, 데이텀은 가장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데이텀을 주기에는 어디가 제일 좋냐면 여기에 있는 축이 조립되는 이 원통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이 링크는 축이 회전함으로 인해서 얘가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반경은 여기 편심에 있는 거리감만큼 링크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 조립되어 있는 이 슬라이드가 아래 위로 반복 운동을 하면서 왕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편심을 이용한 왕복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편심 왕복 장치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하 공차를 부여해도 문제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심축, 즉 중심 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기하 공차의 데이텀을 잡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여를 할 겁니다. 앞 시간에 여기 면을 잡은 적도 있을 거예요. 이쪽 면이나 이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직각으로 잡고요. 그리고 여기를 평행으로 잡은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 이제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이 카라인 9번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와서 여기서 편심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자, 카라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링크가 이렇게 똑바로 내려가게 되겠죠. 카라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똑바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뭔가에 닿는 면이 없어지잖아요. 닿는 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양쪽 폭에 대한 중요도는 떨어지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다면 이 양쪽 폭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집니다. 그죠? 높아질 수뿐이 없어요. 안 높아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양쪽에 카라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 카라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요 베어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냅링 있죠? 스냅링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면 베어링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스냅링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면 베어링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여기에도 지금 스냅링이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기하 공차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자, 링크에는 제가 이제 조금 작업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조금 지워놨어요. 이제 여러분들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기하 공차 잡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데이텀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데이텀 잡습니다. 요렇게 원통의 축에 대해서 아까 기준을 잡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데이텀 A를 줄 겁니다. 자, 됐죠? 자, 이 원통에 대한 데이텀을 잡았기 때문에 중심축에 대한 축선이 기준이 되겠죠. 자, 중심축에 대한 축선을 기준으로 잡았고, 여기는 앞에서 본 거와 같이 핀이 꼽히잖아요. 여기에는 핀이 꼽혀서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 핀 꼽히는 자리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핀이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구멍 하나, 그리고 슬라이드의 구멍 하나, 또 여기 구멍 하나, 총 3개의 구멍이 똑바르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조립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구멍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첫 번째 뭘 하느냐, 평행도 공차를 조건 부여를 합니다.
여기서 평행도 자 데이텀 A를 잡고 파이 20의 H7이라는 끼워 맞춤의 데이텀을 잡고 여기에 대한 요 축선이 나란하면 되죠. 그래서 10의 H7이라는 기준 치수에다가 여기다가 우리는 기하공차를 주게 되죠. 자, 기하공차는 나란해야 되기 때문에 평행도의 기하공차를 주게 되고요. 자, 여기 기하공차 값은 어떻게 되죠? 이 원통이 이렇게 있다라고 봐야죠. 그럼 이 원통의 길이 값에 대한 기하공차 값은 20이기 때문에 얘가 요렇게 기준치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의 기준치수는 20이기 때문에 공차값은 얼마냐면 0.009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0.009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축에 대한 평행도 값이기 때문에 앞에 파이가 붙게 되고요. 그리고 공차값은 0.009라고 일단 작성을 해 주셔야 되죠. 자, 평행도 공차 하나 들어갔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직각이잖아요. 직각이 좀 필요한 거죠. 왜 직각이 필요하냐면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여기가 이렇게 똑바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양쪽이 똑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문제가 안 되죠. 여기가.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 이제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기하공차를 넣게 되면 데이텀은 A잖아요. 지금 얘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 기준으로 여기에 대해서 공차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직각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직각이.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직각도 공차가 부여가 됩니다. 직각도 공차가 부여가 되는데 직각도 공차는 당연히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에는 직각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공차는 A에 대한 거고요. 자, 공차값은 데이텀 축선에 대한 직각이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직각도 공차는 거리값 있어야 되죠. 자, 직각도 공차의 거리값은 얼마입니까? 여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각인 거리 여기죠. 그죠? 여기까지 거리값이 우리는 공차값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 지수는 27.5 플러스 반지름값 8이네요. 그죠? 그럼 얘를 더했을 때 공차값은 35.5가 되죠. 자, 35.5에 대한 직각도 찾아보면 얼마로 나와 있냐면 11이네요. 11, 30부터 50까지. 자, 30부터 50까지는 11이거든요. 11. 그래서 여기는 0.011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직각도 0.011 이렇게 됩니다. 되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에서 2번 해서 직각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요 가운데 슬라이드가 들어오잖아요. 여기 슬라이더. 그럼 이 슬라이드가 들어오는 얘는 이 면이 똑바르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면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생긴 형상이 이 면이 똑바르게 이렇게 있어야 위에서 슬라이드가 꼽혔을 때 문제가 안 되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한다? 여기도 직각도 공차가 필요하겠죠. 자, 조금 옮겨서 밑에가 잘 안 적어지네요.
자, 요거 데이텀 A에 대한 직각도고 0.011 이렇게 되었죠. 자, 요거 8에 대해서 우리가 기하공차값 이렇게 줘야 되니까 똑같이 줍니다. A9 직각도고요. 자, 요 거리값은 여기가 지금 데이텀이 여기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선이 이 축심이 기준이기 때문에 쭉 따라서 올라오면 이렇게 되죠. 이 8에 대한 치수 보조선을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기준은 여기고 여기를 잡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직각이.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27.5와 반지름 8 그에 대한 치수 35.5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도 0.011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하공차는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기하공차를 여러분들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직각도 공차가 하나 더 들어가죠. 자, 총 3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도 주실 수 있지만 또 이렇게도 바꿔서 주실 수는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응용 버전. 자, 요렇게 데이텀 A 평행도를 첫 번째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줄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주냐면 이 평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텀을 새로 잡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여기 우리 직각도 공차를 처음에 여기다가 먼저 줬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다시 데이텀을 또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기준 B로 다시 잡습니다.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B에 대한 요 기준이죠. 직각도 공차 들어가 있는 면이니까 여기에 대한 여기에 평행도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평행도를 잡아도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행도 공차를 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까 직각도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거 전체 값에 대한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값에 대한 걸 치수를 줬는데 지금은 전체 값이 아니죠. 요 부분에 대한 값만 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18mm에 대한 여기를 주면서 얘가 뭘로 바뀐다? 평행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와 여기가 나란하잖아요. 이렇게 나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행도로 바뀌고 데이텀은 B가 돼야 되고 얘를 기준이니까 그리고 18mm에 대한 공차 값이죠. 그럼 얘가 없어지고 18부터 30이네요. 0.009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한 대로 주셔도 되고 지금 방금 설명한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주셔도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해 놓기를 자, 축 조립부에 일단 데이텀을 잡고요. 혹은 슬라이드 측면에 잡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슬라이드 측면은 제가 예전에 평행도 공차 할 때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자, 축 조립부를 잡은 상태에서 평행도 공차 핀 조립하는 구멍에다가 지름값에다가 평행도 공차 잡았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제 잡았죠. 요거 내용이죠. 요거 잡았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직각도 공차를 줍니다. 측면부입니다. 측면부 여기에 대해서 자 이거에 대한 직각도 공차죠. 직각에서 여기와 여기는 직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직각도 공차를 줬습니다. 물론 뭐 이게 일로 가도 되고 이제 그리다 보니까 여기가 그 영역이 벗어나서 태블릿 영역이 벗어나서 이제 이걸 위로 잠시 옮긴 거예요. 그럼 뭐 여기다 주든 여기다 주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각도 공차를 줬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조립부에 대한 거죠. 슬라이드 조립부. 자, 슬라이드 조립부가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도 끼워 맞춘 공차가 발생을 하고 기하 공차로 뭔가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직각도 공차를 줬었고 방금처럼 데이텀을 하나 더 잡아서 평행도 공차를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상관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거 외에 하나 더 이제 예상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 말이죠. 아까 이제 요거 이제 설명할 때 나왔던 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얘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얘가 없다면. 얘가 없습니다. 즉 카라가 없어요. 카라가 없고 여기에 그냥 스냅링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양쪽이, 그러면 여기에 굳이 우리가 이거 직각도 잡아야 될까요? 잡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굳이 여기다 직각도 잡을 일 없죠. 얘를 만나지를 않잖아요. 만약에, 그죠? 그럼 얘가 없어지면 그냥 링크는 큰 원으로 여기 그냥 홀로 있는 거예요. 여기 만나는 데 없고, 그죠? 여기는 그냥 핀이 꽂히고 스냅링이 있기 때문에 여유 공차가 있죠. 스냅링은. 그래서 굳이 이쪽 측면을 직각도를 잡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만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는 경우 한번, 자, 이쪽 면이 만나질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 들어와요. 카라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만나지 않고 얘만 혼자 있는 거예요. 축에 조립돼서. 그렇다면 그냥 잡아요. 이렇게, 그죠? A라고 데이텀 기준 잡으시고, 이렇게 A라고 데이팅 기준 잡고서 여기는 이제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빼고, 평행도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평행도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평행도는 절대로 빠지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공차죠. 자, 평행도 넣었습니다. A에 대해서 자, 파이 넣고요. 0.009. 자, 되었죠? 그러면 요것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요 안에 있는 놈, 요 놈. 그럼 요 8mm에 대해서 요것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냥 여기에다가 직각도 주면 되죠. 그죠? 0. 얼마였죠? 0.9였나요? 9였나요? 1이었나요? 35.5였으니까 1이었네요. 35.5였으니까 1, 2. 이렇게 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이렇게 또 바뀐다는 겁니다. 있을 때는 아까처럼 그렇게 공차값을 더 줘야 되지만 없을 때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이 어떻게 생기고 조립이 어떻게 되고 기능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기아 공차는 계속 바뀌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보시고 이해를 좀 잘 하셔서 나중에 시험을 치시거나 아니면 실제 활용을 하실 때 이해를 잘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겠죠. 뭐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가 요거랑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보면서 이해를 많이 하시면 좋죠. 그래서 도면 해독을 지금 계속 간간히 해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들도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하 공차 해결됐어요. 그럼 두 번째 끼워 맞춤 공차 보자고요. 끼워 맞춤 공차. 끼워 맞춤 공차 이제 여기서 보면 딱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축이 조립되는 부분 H7. 그죠? 핀이 조립되는 부분 H7. 그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슬라이드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허용 공차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는 이렇게 허용 공차 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플러스로 해갖고 0.015부터 0.05까지 약 0.1mm의 여유 공차 값을 주고 있는데, 자, 이것도 그냥 이렇게 팔로 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도 얘도 우리가 H 8에 H7로 주시면 모든 게 그냥 끝납니다. 굳이 이렇게 1mm 여유 줘서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슬라이드와 링크가 조립되어서 계속해서 여기가 링크가 움직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끼워 맞춘 공차는 어떻게 줘야 되죠? 그리고 중간하고 헐거움이 있다면 당연히 헐거움을 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움직이잖아요. 중간은 꽉 끼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억지는 안 들어가는 데를 억지 집으로 넣는 게 억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헐거움 끼워 맞춘 공차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헐거움 끼워 맞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H7에 G6이죠. 그죠? H7에 G6이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럼 H7, 여기는 H7 주고요. 반대편 슬라이드는 어떻게 돼요? G6을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끼워 맞춘 공차도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고민거리는 하나 있어요. 어떤 고민거리냐면, 자, 이렇게 링크가, 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끼워 맞춤 공차 3개를 정리를 했어요. 끼워 맞춤 공차 3개를 정리를 했는데, 고민이 뭐냐면, 이게 고민이에요. 여기에 얘 폭에 대한 치수는 20입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치수는 지금 현재 20이에요. 자, 이렇게 20만큼 거리 치수를 갖고 있는데, 여기도 당연히 치수가 있겠죠. 여기도 치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치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끼워 맞춤인가 라고 봤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끼워 맞춤은 아닙니다. 끼워 맞춤은 이런 거와 같이 어떤 하나의 부품과 다른 하나의 부품이 서로 이렇게 끼워져서 들어오는 게 끼워 맞춤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조립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중간에 끼워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끼워 맞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끼워 맞춤을 주시면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둔다? 그것도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냥 두기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맨 처음에 쓰는 치수공차. 자, 우리가 가장 맨 처음에 배웠던 치수공차 있죠? 치수공차 뭐예요? 치수에 대해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표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차값을 주죠. 그리고 이게 그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내려가면서 끼워지는 곳을 지정하는 게 끼워 맞춤 공차죠. 자, 그러면 끼워 맞춤 공차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치수 공차를 이용할 겁니다. 20이라는 치수에 대해서 이용을 할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폭을 가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폭을 가공해서 치수가 딱 20이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여기를 가공해서 보니까 0.001이 나왔어요. 혹은 20.001이 나왔든지, 아니면 20.1이 나왔어요. 아니면 20.01 혹은 20.1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공차의 숫자가 20보다 낮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만약에 이제 커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한 1mm 정도가 커졌습니다. 오차가 생겨서.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1mm가 나가든 이쪽으로 1mm가 나가든 어느 쪽으로는 1mm가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양쪽으로 어느 쪽으로 1mm가 나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베어링 조립하는 이 공간의 치수가 안 맞아요. 그죠? 베어링 조립하는 여기도 치수가 정확해야 되죠. 양쪽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쪽으로 1mm가 나갔다 그러면 커버를 볼트로 체결을 했을 때 이 커버가 1mm만큼 뜨게 되죠. 여기가 이만큼 0.1mm만큼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치수 공차를 줍니다. 치수 공차를 주는데, 치수 공차는 일단 우리가 규격에, 케이스 규격에 지금 여러분들 보는 PDF 파일에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치수 공차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제 자료가 있기는 한데, 이제 그것까지 다 따지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요거는 통상적인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냥 주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통상적인 기본 개념이 치수 공차는 얼마나 주냐면 보통 0.1에서 0.2까지를 가장 많이 줍니다. 0.1에서 0.2까지를 가장 많이 주고요. 좀 중요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위다 그러면 이제 단위가 또 내려갑니다. 0.01에서 0.02나 3까지 줍니다. 공차값이 이제 100분의 1까지 해서 더 내려가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우리가 얼마로 줄 거냐면 20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20보다는 커지면 근데 20보다 작아지면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가 없어요. 그죠? 약간의 여유가 여기가 약간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기가 뭐 0.1mm든 0.2mm든 약간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생긴다 하더라도 얘는 그냥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구조적이나 기능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치수 공차를 이용해서 줍니다. 그래서 0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죠? 20보다는 같거나 혹은 20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0.1까지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20으로 맞추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한 0.1mm 작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여유를 조금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0.1부터 마이너스 0.2까지. 그러면 여기 치수는 19.9 혹은 19.8 안에서 가공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양쪽으로 삐져나서 조립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전혀 안 하겠죠.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작게 주시면 안 됩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0.1mm에서 0.2mm가 가장 무난한 치수예요. 그래서 보통 20으로 맞추기보다는 작으면 좀 더 작으면 조립하는데 문제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0.1에서 2까지로 규정을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2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20이라고 이렇게 끊어버리지 마시고 여기다가 20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2까지 이렇게 주시면 되죠. 조금 더 양쪽으로 해서 막 얘를 이렇게 끼워서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작은 게 낫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치수 공차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 보면 치수 공차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0.02까지 준 거죠. 100분의 2까지 준 건데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0.02에서 마이너스 0.02까지는 괜찮다 이 얘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차에는 얘는 전체 공차액이 0.04가 되죠. 그죠? 0.04가 되는데 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축과 중심축 사이의 이 거리 값이 변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왜? 링크기 때문에 얘 중심을 기준으로 자, 얘가 링크기 때문에 얘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가 회전을 해요. 그죠? 요 중심과 요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 축은 회전을 하고 여기 있는 링크는 아래 위 형태로 움직이면서 좌우로 까딱까딱까딱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슬라이드는 요 축을 중심으로 계속 상하 반복 운동을 합니다. 이해가 가죠? 그렇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기도 중심이 굉장한 중심부터 중심까지 이 거리값이 굉장히 중요한 치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치수를 주는데 이 치수가 어느 한계 안에는 들어와 줘야 축을 기준으로 조립하고 위에 있는 걸 기준으로 조립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 한계가 어느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면 구멍이 서로 다르게 뚫릴 수도 있죠.
그래서 원하는 조립되는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공차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정밀해졌죠. 0.02까지 내려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줬기 때문에 이제 공차역은 조금 더 늘어나도 되고 상관없다 이래 되는데 100분의 1이잖아요. 100분의 1 공차역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멍과 구멍 사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쓸 수 있는 공차가 있습니다. 그게 중심거리 허용차예요. 자, 중심거리 허용차는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있어요. 자, 우리 그 규격집 PDF 파일로 된 규격집 보시면 처음에 표면 계측이 나오고 끼워 맞춤 나오고 IT 공차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있어요. 중심거리 허용차 이래가지고 얘가 나와요. 자, 중심거리 값이 3 이하, 3초가 6 이하 이렇게 이것도 도표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볼까요? 27.5죠. 27.5에 대한 거 어딨냐면 여기에요. 자, 27.5는 여기에 해당되고 2급을 씁니다. 1급은 정밀한 거예요. 굉장히 정밀한 거고 일반 기계가공을 조립하면 2급을 씁니다. 자, 그래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7까지 되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17 단위는 마이크로미터 단위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그대로 중심거리 허용차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27.5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0.017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건 이제 중심거리 허용차까지 쓸 정도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중심거리 허용차까지 쓸 정도의 그건 아니라서 이제 중심거리 허용차가 들어가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곳이 어디 있냐면 기어 펌프 있죠. 기어 펌프는 무조건 중심거리 허용차가 적용돼야 됩니다. 기어 펌프 어떻게 생겼나요? 내부를 보면 이렇게 기어 하나가 있고 반대편에 또 다른 기어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서 이 기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센터와 센터 간의 중심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심거리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펌프가 서로 물리지 않다든지 혹은 너무 가까우면 기어의 이빨이 마모가 되거나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이런 기어 펌프 같은 경우는 중심거리 허용차를 무조건 적용시켜 줘야 돼요. 이 축과 축 사이의 거리값. 근데 이제 시험 치실 때 보통 이 중심거리 허용차에서 여기는 얼마다라고 문제지 아마 주어질 거예요. 주어지는데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중심거리 허용차를 꼭 여기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기어 펌프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어 펌프는 얘가 이 축이 두 개가 움직일 일이 없죠. 그죠? 완전히 어떠한 박스 안에서 이런 박스 안에서 완전히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고정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어 펌프를 하실 때는 꼭 중심거리 허용차를 꼭 주셔야 됩니다. 하나 말씀드려요. 그래서 공차에 대한 내용을 이걸 하면서 전체를 다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면 해독까지 완전히 다 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양도 많을 거고 좀 하다 보면 얼마나 그 시간이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한 번 봐가지고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아마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보시고 또 보시고 하시는 것들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어 펌프는 중심거리 허용차가 무조건 적용돼야 된다. 여기가 0.017이니까 이거 뭐 반올림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0.02로 규정을 했네요. 그래서 중심거리 허용차를 집어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수 일반 공차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이고요. 여기 중심거리가 정말 중요한 곳에는 중심거리 허용차를 이용해서 치수를 넣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로쳤잖아요. 요 가로친 거 뭐죠? 27.5와 반지름 8과 여기 R15를 더하면 요 치수가 나오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하면 뭐예요?
요 치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치수는 어떻게 된다? 중복 치수가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복 치수가 될 때는 뭐 한다? 참고 치수로 가로 표시를 꼭 해줘야 치수 기입할 때의 중요한 부분인 중복 치수는 기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켜주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가로가 없다면 중복 치수 기입이 되어서 이 부분에는 감점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 거칠기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시간 더럽게 빨리 가네요. 자, 표면 거칠기 여기 보면 표면 거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재질이 먼저는 거예요. 재질. 얘에 대한 재질을 뭘 쓸 건지를 일단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GC250 있죠. 회주철품. 회주철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가공하지 않은 기호가 먼저 오게 되죠. 무조건. 회주철은 가공하지 않음이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W 이상 뭐 X, Y로 가공하고 뭐 Z까지도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철은 일반 축 있잖아요. 축 같은 경우는 회주철 쓰나요? 안 쓰죠. 축은 회주철을 안 씁니다. 아예. 그래서 축 같은 거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떠냐면 SM45C를 써요. 혹은 35C를 쓰든지. 자, 이렇게 SM35C, SM45C를 쓰면 구조형 탄소 강제잖아요. 이제 얘들 같은 경우는 전체가 가공을 다 하죠. 가공 안 하는 부위가 없습니다. 그죠? 가공을 다 하기 때문에 회주철품이 아닌 이런 재질, 어떤 재질을 쓰냐에 따라서 여기 기호가 바뀌죠. 만약에 얘가 회주철이다 그러면 여기는 틀림없이 X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죠? 이거 먼저 들어오겠죠. 가공하지 않음으로. 그죠? 근데 용도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링크는 추구에 끼워서 회전을 하고, 그죠? 위에 슬라이드와 조립이 되어서 모든 부품이 다 가공되는 제품이에요. 얘는. 그리고 축에 끼어서 슬라이드를 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힘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재질을 단단한 재질을 써줍니다. 단단한 재질, 즉 SM45C를 쓸 거예요. SM45C. 그래서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게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끼워 맞춤 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SM45C라고 제가 해놨죠. SM45C 기준으로 하는데 SM45C 기준으로 하는데 W는 쓰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X로 그냥 바로 했다는 얘기예요. X로 바로 하면 장점이 뭐냐면 Y 값만 별도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Y 값만.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Y 값만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걸 W로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가로 열고 X, Y가 되니까 X 값 다 또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면에 X, 또 뭐 이쪽에도 X, 바깥 원통, 반대편에도 여기도 X, 이걸 다 지시해주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질을 어떻게 쓰고 처음 전체 가공해야 되는 이 기호를 뭘 쓰냐에 따라서 표면 거칠기 기호가 굉장히 심플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나중에 축 가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축 가면 다시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기호를 뭘 잡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X로 잡고요. X는 전체 가공을 하고, 가로 안에 있는 Y는 지시한 곳만 가공한다 이래 되죠. 끼워 맞춤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X 이상이죠. 근데 왜 Y죠? 축이 꼽히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죠? Y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끼워 맞춤이 발생을 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 회전 운동이나 직선 운동을 하는 곳에선 Y를 쓴다 이렇게 되었죠. X는 뭡니까? 끼워 맞춤이
있는 곳에 사용을 한다. 제가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럼 W는 뭐죠? 기계 가공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을 정도의 면을 살짝 쳐주는 걸 W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끼워 맞춘 공차에 해당하는 것은 W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럼 W 지우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내용 정리되죠. 끼워 맞춤이 있죠? 여기 끼워 맞춤 발생해요. 자, X 쓰려고 보니까 뭐야? 축이 꼽히면서 돌아요. 자, 축이 꼽히면서 돕니다. 아, 그럼 여기는 Y네. 이해 가십니까? 여기는 Y가 되는 거예요. 축이 꼽히면서 돌잖아요. 그래서 Y 공차를 써주고, 자, 이게는 원통에 대한 치수 보조선이기 때문에 한쪽만 지시해도 이 원통을 다 가공을 해서 반대편에 여기다가 별도로 이런 식으로 Y를 주실 일은 없어요. 이건 안 줘도 돼요. 자, 이건 원통이기 때문에 한쪽만 줘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예요? Y죠. 자, 여기는 근데 핀이 꼽히는 자리에요. 여기는 핀. 근데 핀은 회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핀은 회전을 안 해요. 그럼 여기는 X 아닌가요? 하실 수 있죠. 그죠? 자, 여기는 핀이 꼽히는 자리고, 핀 꼽히는 곳은 그냥 꼽혀지기 때문에 X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래요. 이 핀의 기본적인 표면 거칠기 값은 Y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KS 규격집 책자가 있으면 핀을 찾아보세요. 그 KS 규격집 책자의 핀을 찾아보면 우리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지그, 여러분들 지그에서 가장 많이 쓰실 텐데, 지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위치 결정 핀, 혹은 원통 핀, 아니면 테이퍼 핀, 분할 핀, 여러 가지 핀들이 있는데, 그 핀들의 가장 기본적인 공차값은 Y입니다. 그래서 핀이 Y이기 때문에 여기 핀이 꼽히는 구멍의 자리에 대해서는 공차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Y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여러분들 시험 치는데 뭐가 나왔다? 지그가 나왔어요. 지그에는 핀이 다 조립이 돼요. 위치 결정 핀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위치 결정 핀이 다 들어가는데 이 지그에 나오는 핀은 무조건 공차값이 Y입니다. 핀은 굉장히 정밀한 거예요. 핀은 굉장히 정밀해서 Y 값을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핀이 굉장히 정밀해서 Y 값이기 때문에 핀하고 연결되고 핀이 들어가는 구멍 자리는 Y 값이 되어야 됩니다. 핀은 Y인데 상대방 구멍이 X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거칠기가 틀리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문제가 생긴다고요. 핀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위치 결정 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Y 공차를 씁니다. 심하면 Z도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된다? 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핀 구멍은 Y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었죠? 자, 그리고 아까 요 밑에 요 슬라이드가 꼽히는 이 부분은 여기가 움직입니다. 그죠? 움직입니다. 슬라이드는 아래 위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얘 밑에 있는 링크는 이런 식으로 좌우로 까딱거려요. 그죠? 왜 그냥 편심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마찰이 발생을 하죠. 여기 역시도 여러분들이 공차값을 주실 때 어떻게 되냐? Y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Y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Y를 주실 때는 한쪽만 주는 게 아니고 양쪽을 다 줘야 됩니다. 이 면에 요 Y가 있고요. 이 면에 요 Y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주게 되면 나머지는 X로 가공이 됩니다. 원통은 상관이 없어요. 원통은 하나의 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쪽만 줘도 이 여기를 전부 다 가공을 하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다 되는데 이런 식으로 면은 안 돼요. 면은
원하는 방향에 모두 기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표면 거칠기에서 핀 이야기했습니다. 핀의 외형이 Y 공차이기 때문에 핀이 들어가는 구멍도 Y로 해줘라.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링크가 다 끝나요. 링크 설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네요. 아우, 이거 언제 다 끝내요? 큰일 났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링크였습니다.